800년 이상의 잠에서 깨어난 가장 강력한 귀족, 라이. 어느 날 밤, 사람들이 그의 시체가 담긴 관을 가져갔다. 그들은 그를 버려진 건물로 데려갔고 보름달이 뜨자 그는 갑자기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즉시 그의 보조인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갔다. 당시 그는 학교를 관리하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늦어서 들어갈 수 없는 신우를 만났다. 신우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를 인식하지 못했고 잠시 후 갑자기 문이 열리자 그 남자는 사라졌다. 프랑켄슈타인이 그의 주인이 사무실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자 그는 즉시 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프랑켄슈타인의 현재 직업인 학교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이의 긴 잠 때문에 그는 현대시대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그가 배정받은 반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카디스 에트라마디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라이셀과 신우는 그를 기억하고 갑자기 일어났다. 선생님은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라이에게 그 옆에 앉으라고 했고 그로 인해 소녀들은 신우에게 질투의 눈빛을 보냈다. 한편 조직의 두 멤버가 버려진 건물에 도착했다. 그들은 M21 과 M24로 알려져 있으며 관을 가져가야 했다. 그들은 관이 더 이상 없어진 것에 대해 경비원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M24는 경비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그의 기억 속에 여성이 목격자로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를 찾기로 했다. 라이젤, 즉 라이로 더 잘 알려진 그가 신우와 아이켄과 함께 구내식당에 있을 때 소녀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우는 그에게 라면을 먹어보게 했고 그 라면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한 여자의 비명을 들었고 신우는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들의 그 부인 유나를 공격하려던 괴물을 발로 차버렸다. 괴물이 일어섰을 때 그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지만 라이마는 누군가가 벽 뒤에 숨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M21 과 M24였다. 이로 인해 그들은 즉시 라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몇 일 동안 관을 찾은 후 그들은 라이와 그의 그부들을 다시 보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M21은 자신의 눈과 라이의 눈이 마주쳤을 때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제이크와 말이라는 다른 동료들이 그곳에 와서 신우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자신의 조직의 비밀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신우의 그룹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이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또한 M21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했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M21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다른 동급생이 있었고 그 역시 잡아야 했다. 라이와 프랑켄슈타인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 프랑켄슈타인은 신우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제이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괴물은 그들의 동급생을 먹으려 하고 있었지만 신우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괴물을 공격했다. 그들은 즉시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라이와 프랑켄슈타인은 신우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했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라이의 동급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신우와 그의 동료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을 때 제이크는 그들과 빠르게 따라잡았다. M24가 오고 보니 신우가 제이크와 싸우고 있었지만 힘의 차이 때문에 신우는 그냥 막고 있었다. M24는 갑자기 이전에 제이크에게 맞았던 동료들을 기억하고 분노에 차서 제이크에게 주먹을 날렸다. M21도 즉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리도 그를 공격했다. 제이크가 일어난 후 그는 즉시 M24를 공격했다. 하지만 M24는 여전히 제이크를 붙잡았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폭파했다. M21 과마리가 계속 싸우는 동안 M21은 그저 막고 있었다. 그는 공격하려 했지만 마리는 여전히 그를 이겼다. 그녀가 M21을 죽이려 할 때 프랑켄슈타인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막았다. M21 이라이를 보고 그는 다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라이가 적어도 M24를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그들에게 신우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마리와 다시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라이가 프랑켄슈타인에게 마리와 싸우라고 명령했고 그는 M21에게 신우와 다른 사람들의 위치로 안내하라고 했다. 폭발 몇 분 후 제이크는 다시 일어나 신우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라이가 갑자기 나타났고 M21은 즉시 제이크에게 돌진했지만 그는 상대에게 그저 막고 있었다. 그동안 프랑켄슈타인과 마리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마리는 프랑켄슈타인의 힘을 느끼고 진정한 힘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공격했지만
라이가 프랑켄슈타인에게 봉인을 풀 수 있는 허락을 줘서 그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고 상대를 물리칠 수 있게 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명령을 따랐고 마리는 그가 보여주는 힘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공격했을 때 마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즉시 패배하게 되었다. 제이크가 M21을 이긴 후 그는 라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라이가 그를 바라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가 갑자기 강제로 그를 무릎 꿇게 하였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했다. M21은 라이가 한 일에 충격을 받아 라이가 그들이 찾고 있던 노블레스일지도 모른다고 즉시 생각했다. 제이크는 일어나려 했지만 실패했다.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는 괴물로 변신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공격하려 할 때 라이가 다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라이 또한 신우와 동급생들을 잠재우게 하여 그들이 일어날 일을 목격하지 못하게 했다. 제이크는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라이의 강력한 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라이가 제이크의 피를 이용해 그를 죽였다. M21은 목격한 일에 충격을 받았고 프랑켄슈타인도 그곳에 왔다. 전투 후 그들은 M21을 집으로 데려가 제이크와 마리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물었다. 그들이 보여준 능력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입증했다. 그래서 M21은 그들이 유니온이라는 조직의 일원이라고 언급했다. M24와 함께 그들 둘은 제이크와 마리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험 대상에 불과했다. 프랑켄슈타인은 M21 이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조직에 대한 그의 배신으로 그들은 분명히 그를 찾아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M21에게 그들의 집에 머물고 싶다면 머물라고 했고 이는 신우와 다른 사람들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하지만 이는 무료가 아니었고 그는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이 필요했다. 다음 날 M21은 일을 시작했다. 라이가 신우의 그날 밤 기억을 지우고 다른 기억으로 교체했다. 어느 날 몇 대의 차가 갑자기 학교에 들어왔다. 침입자들은 신우를 찾고 있었고 M21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잡았다. 그는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망설였고 그때 노인이 와서 문제아에게 그만두라고 간청했다. 그가 노인을 때리려 할 때 신우가 갑자기 나타나 다친 팔로 막았다. 이 녀석은 신우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파를 던지려 한다고 질투하고 있었다. 그는 신우의 얼굴에 주먹을 여러 번 날렸다. 라이가 거기 와서 M21을 응시하며 그 상황에서 M21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노인이 다시 문제아에게 말했을 때 M21이 개입했다. M21의 강력한 힘 덕분에 문제아는 방어할 수 없었다. M21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위협했다. 어느 날 M21이 문을 닫으려 할 때 레지스와 시에라가 학교에 도착했다. 레지스와 서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이 라이와 닮아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들을 프랑켄슈타인의 사무실로 동행했고 프랑켄슈타인은 즉시 그들의 종족을 알아보았다. 그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레지스는 라이와 비슷한 능력을 사용해 그에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레지스는 자신이 프랑켄슈타인에게 한 일이 통했음을 생각했고 레지스가 이를 알아차리지 않도록 프랑켄슈타인은 그의 마법에 걸린 척하며 레지스의 말을 따랐다. 그 후 프랑켄슈타인은 즉시 라이에게 레지스와 시에라에 대해 알렸다. 그들이 전체 반에 소개되었을 때 레지스는 즉시 라이를 감싸고 있는 강한 아우라를 느꼈다. 신화가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을 돕도록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따라가며 함께 식사했다. 프랑켄슈타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M21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운전하는 동안 그들은 레지스와 시에라 그리고 노블레스를 이야기했다. M21은 연합조직이 노블레스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조직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조직의 하급 인원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노블레스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은 그가 알고 있는 라이의 종족에 대한 다른 정보를 그에게 설명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라이와 다른 사람들이 간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신화도 M21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레기스와 시에라가 머물 곳이 없자 신화는 그들이 M21처럼 그 집에 임시로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랑켄슈타인은 라이가 이 제안에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프랑켄슈타인과 M21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에라는 그들을 돕기 위해 들어가려 했다. 그녀는 M21의 손에 있는 문신을 보았다. 다음 날 그녀는 즉시 레기스에게 그것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개조인간 창조물들 사이의 유니온 조직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M21이 관의 실종과 그들이 발견한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오후에 M21이 집에 가려 할 때 레기스와 마주쳤다. 레지스는 그에게 사람들과 사귀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레지스는 그가 변형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버렸다고 그를 싫어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와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적 4명과 마주쳤다. 두 사람이 대화를 계속하던 중 M21은 레지스도 관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21이 관을 훔친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레지스는 그에게 정신조종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두 사람은 싸웠고 하지만 시에라가 갑자기 레지스에게 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말을 걸었다. 신하는 그를 공격한 남자들과 혼자 싸웠다. 레지스와 M21이 그곳으로 갔고 레지스가 개입하려고 할 때 M21이 그를 막았다. 신하가 적들을 때리고 있는 모습에 그는 놀랐다. 적 중 한 명이 총을 꺼내자 M21은 싸움을 중단했고 적들은 서둘러 그 지역을 떠났다. 한편 유니온은 크란즈가 이끄는 A5라는 특수부대를 배정하여 제이크와 마리의 임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타오의 조사에 따라 그들은 제이크와 마리를 임무에서 도운 M21이나 M24를 먼저 찾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타오는 즉시 M21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로 인해 크란즈는 해머와 샤크에게 M21에게 가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M21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샤크와 해머를 만났다. 그들은 그를 데려가자고 했지만 M21은 즉시 거절했다. 그때 샤크가 M24를 모욕했고 이로 인해 M21이 화가 나서 샤크에게 즉시 공격을 했다. 두 사람은 싸웠지만 M21은 샤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레지스와 시에라가 갑자기 도착했고 레지스는 두 사람도 개조된 인간 상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모욕했다. 샤크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레지스에게 돌진했지만 M21이 개입하여 더 많은 부상을 입었고 다쳤다. 갑자기 크란즈가 나타났고 M21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레지스는 그들에게 간섭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M21은 크란즈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M21은 이것이 그들과 비슷한 다른 동료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레지스와 시에라가 집에 돌아오자 프랑켄슈타인도 M21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M21 이전에 유니온과 관에 대한 수색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크란츠의 그룹은 M21에게서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그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M21은 그들이 자신의 조직 배신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그가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정보를 얻기 위해 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만 동료들에 대한 정보와 맞바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크란츠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과 같은 다른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크란츠는 타오에게 유니온의 실험 데이터 해킹을 요청했다. 오후가 되자 타오는 타케오에게 어떻게 유니온 조직의 일원이 되었는지 물었다. 여기서 타오는 타케오에게 유니온에 의해 인질로 잡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조직에 남아야 했다. 어느 날 밤 이케는 삼촌이 수리를 부탁한 보안 시스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해커가 그 시스템에 침입했다. 그것은 타오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이케는 도전받은 느낌의 데이터를 쉽게 넘겨주지 않았다. 신우가 우연히 노트북의 전원을 뽑아버릴 때까지 타오는 그의 경쟁자가 멈춘 것에 놀랐다. 그때 그들은 서로 연결되었고 어느 날 만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신우와 시에라는 타케오를 보고 두 남자에게 돈을 요구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신우는 타케오를 구하기 위해 다가갔고 그때 그들은 만났다. 하룻밤 샤크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기다릴 수 없었지만 M21은 그가 요구하는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타오가 들어오자마자 다케오는 샤크의 계획을 저지했다. 샤크는 이에 화가 나서 다케오가 이전 임무에서 살려둔 사람들도 자신이 죽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직이 자신의 여동생을 죽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 말에 다케오는 화가 나서 샤크에게 총을 겨누었지만 타오가 그들을 싸우지 않게 막았다. 어느 날 레지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을 건물 꼭대기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것은 샤크와 해머였다. 그래서 그는 신우와 이켄을 떠나 이 남자들과 광장에서 마주쳤다. 레지스와 샤크는 싸웠고
샤크는 레지스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샤크는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약을 삼켰다. 그들의 전투가 계속되면서 샤크는 더 강하고 빠르게 변해갔다. 하지만 레지스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고 샤크의 뒤에서 공격했으며 샤크는 레지스가 너무 빨라서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레지스는 해머 옆에서 시너와 아이켄이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이 때문에 그는 그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은신처로 갔을 때 M21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레지스와 다른 이들을 보았다. 시에렛은 둘 사이의 정신적 연결로 인해 레지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그는 레지스에 대해 프랑켄슈타인에게 이야기한 후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즉시 떠났다. 프랑켄슈타인은 레지스가 시너와 아이켄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다. 시에렛은 즉시 레지스의 위치를 찾았고 그러자 라이와 프랑켄슈타인도 행동을 취했다. 시노와 이켄이 깨어났을 때 타오와 타케오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상어가 이켄을 차고 나서 그들은 M21도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고 상어가 그가 그들이 잡힌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지만 M21은 시노와 이켄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M21이 그들이 묻고 있는 정보에 대해 여전히 말을 하지 않자 상어가 갑자기 이켄을 공격하려 했지만 레지스가 즉시 그를 막았고 결국 상어에게 맞았다. 해머가 치킨 박스를 다 먹고 나서 먼저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그가 음식을 가져오고 돌아가려 할 때 시에라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멈췄다. 두 사람은 싸웠지만 해머가 폭탄을 사용한 후 벽이 무너지면서 갇히게 되었다. 시에라는 레기스를 계속 찾아 창고로 들어갔다. 해머가 다시 나타났고 약물을 복용한 후 더 강해졌다. 그들은 다시 싸웠지만 그는 시에라에게 한 번도 맞추지 못했다. 시에라는 자신의 무기인 죽음의 낫을 꺼내 한 방에 그를 처치했다. 라이와 프랑켄슈타인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 타케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타케오를 상대하며 라이에게 다른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했다. 잠시 후 타케오도 약물을 복용해 프랑켄슈타인과 맞먹을 만큼 강해졌다.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적을 쉽게 막을 수 없었다. 타케오가 머리 뒤에 총을 겨누며 라이도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프랑켄슈타인이 매우 화가 나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의 빠른 속도와 강한 공격에 타케오는 피할 수 없었고 부상을 입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프랑켄슈타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여전히 패배했다. 프랑켄슈타인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시에라가 나타났다. 예상치 못하게 타케오는 그녀에게 시노와 다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동료들에 대한 그의 걱정은 프랑켄슈타인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고 그를 살려주었다. 샤크가 시노를 계속 때리자 M21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샤크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샤크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격을 견뎌냈다. 이 시점에서 레지스는 수갑을 부수고 적에게 공격을 겨눴다. 샤크도 약물을 복용하여 강해졌지만 여전히 레지스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다. 크란즈가 갑자기 나타나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가 싸움에서 샤크를 돕기 위해 온 줄 알았지만 그는 갑자기 샤크의 배를 가격했다. 크란즈는 그들에게 이 약물이 그의 동료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이 약물은 그들이 사용할 때 그들의 힘을 흡수하여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샤크의 모든 힘을 흡수한 후 레지스는 그에게 돌진했지만 그의 속도 때문에 레지스는 그를 한 번도 때리지 못했다. 레지스는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를 사용했지만 크란츠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는 레지스를 그렇게 세게 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다행히 라이가 나타났고 크란츠는 그가 동료들과 싸운 사람인지 물었다. 대답 대신 크란츠는 그를 무릎 꿇게 만든 강한 힘을 느꼈다. 그는 이 힘에서 스스로 벗어나 공격했지만 라이가 막았다. 라이의 한마디로 크란츠는 큰 힘에 의해 밀려났다. 크란츠는 타오에게 약을 사용하라고 명령해 그의 힘을 흡수하여 라이를 물리치게 했다. 타오가 크란츠에게 다가가자 이켄은 그에게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크란츠는 이켄에게 화가 나서 타오의 힘을 흡수한 후 자신을 먼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 말에 타오는 마음을 바꾸고 대신 크란츠를 공격했다. 하지만 크란츠는 그를 재빨리 붙잡았고 타오를 가격하려는 순간 라이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러자 타오는 탈출했다. 라이가 공격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가 나타났다.
레지스는 이를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피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혈장이라고 부른다. 크란즈는 계속 공격했지만 피해 갇혀 결국 생을 마감했다. 타케오는 프랑켄슈타인의 집에서 깨어나 애니시빌과 신우, 이켄을 보았다. 어느 날 밤, 애니시빌은 사건에 대해 생각하며 매우 약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전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우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라이가 와서 애니시빌에게 자신은 약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애니시빌의 피를 통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고 했다. 그러자 애니시빌은 몸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고 갑자기 모습이 변했다. 몇 초 후 그것은 즉시 사라졌고 라이가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케오와 타오는 크란츠가 샤크에게 한 일과 그들이 크란츠의 힘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다는 것을 논의했다. 그들의 대화는 타케오가 그들이 연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물었을 때 애니시빌에 의해 엿들렸다. 타오는 조직의 서버를 들여다보았고 기록에서 그들이 임무 때문에 둘 다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타케오는 조직에 의해 아직 붙잡혀 있는 형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 타오는 타케오에게 형제가 없다는 진실을 말했다. 타오는 조직의 서버에서 형제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가짜 기록이라고 했고 형제가 입원한 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타오는 조직이 그의 기억을 조작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날 그들은 함께 남아있으면 부담이 될 것 같아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기 전에 타오는 애니시빌에게 동료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조직이 데이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을 복구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애니시빌이 그들을 멈추고 프랑켄슈타인에게 두 사람이 집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나이만 동의하면 괜찮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은 그들을 학교의 수호자로 삼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그들은 신우와 아이켄의 이전 전투에 대한 기억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 프랑켄슈타인이 그들에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우는 그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제이크와 마리와의 전투 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우는 이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대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레지스는 이것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에게 그들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애니시빌은 이것이 조직이 그들에게 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지만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었다. 결국 신우와 에이켄은 라이에게 기억을 지우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같은 인종의 누군가가 학교에 왔고 그의 존재는 라이와 프랑켄슈타인에게 느껴졌다. 애니시빌과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의 부모인 줄 알고 다가갔다. 갑자기 이 노인이 자신의 진정한 아우라를 드러내자 세 사람은 놀랐다. 레지스와 시에라는 즉시 이 노인을 만나러 갔고 그가 그들의 부족의 수장인 제주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랑켄슈타인도 오고 제주델은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 충격을 받았다. 한편 현재 귀족의 지도자인 라스크리아는 한국, 로사리아, 루주크, 루데스, 케이 등 여러 부족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제주델의 출발과 이미 관의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가 라이를 배신자로 간주했다. 프랑켄슈타인은 제주의 집으로 데려갔다. 라이가 귀족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선언되었지만 제주델은 그가 그들의 종족에서 고위 귀족에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를 높이 평가했다. 라이가 레지스와 시에라가 도착한 이후로 귀족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제주델은 전 리더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딸 라스크리아로 교체된 루카돈 왕국의 변화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다. 라스크리아는 라이가 자신의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배신자로 간주했다. 제주델은 라이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루카돈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다. 라이가 거절하고 현재 인간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레지스와 다른 이들은 학교에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귀족들의 종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타오는 프랑켄슈타인의 그들과의 관계에 궁금해했다. 레지스는 제주델과 프랑켄슈타인이 서로 아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들은 라이의 정체성보다 프랑켄슈타인의 정체성에 더 궁금하다고 인정했다. 과거에 프랑켄슈타인은 라이를 만나기 전 귀족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많은 귀족을 죽였기 때문에 귀족 사냥꾼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다른 클랜의 리더들이 당시 현 리더였던 라스크리아의 아버지를 방문했다. 레거와 함께 그들은 자신의 리더에게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은 단지 인간일 뿐이었지만 그의 힘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리더는 그들에게 프랑켄슈타인을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그와 대화할 수 있도록. 그 후 귀족들은 프랑켄슈타인을 잡기 위한 사냥을 시작했다. 레거는 그의 영혼 무기를 사용하여 프랑켄슈타인과 싸우기 시작했고 그의 상대는 어두운 창을 사용했다. 싸우는 중에 프랑켄슈타인은 레거에게 귀족들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그는 귀족들이 그들의 힘을 이용해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켄슈타인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그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주델과 그의 동료는 영혼 무기를 사용해 프랑켄슈타인을 공격했다. 공격 후 프랑켄슈타인은 부상을 입었지만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그는 한 저택으로 가서 라이와 처음 만났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하인이라고 말했지만 라이가 저택의 주인이라 믿지 않았다. 갑자기 가주델과 레거가 그에게 프랑켄슈타인을 잡아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데려가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다. 그러나 라이가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하인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복장을 바꿨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라이가 가주델에게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프랑켄슈타인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하라고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의 말을 듣고 떠났다. 프랑켄슈타인이 라이의 저택에 5해 머무른 후 가주델은 그가 여전히 프랑켄슈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저택에 머무는 것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귀족들을 살해했기 때문이다. 가주델은 라이에게 프랑켄슈타인을 그들의 지도자에게 소개하라고 격려했다. 그가 복종한다면 다른 귀족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프랑켄슈타인은 귀족들의 지도자를 방문하라는 초대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라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도자는 그가 함께 있다는 이유로 라이를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에게 여러 번 저택을 떠나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라이가 여전히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지도자는 또한 그들의 종족에서 라이의 역할과 귀족을 보호하고 이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했다. 그는 라이 없이는 왕자의 장식과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리더는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하고 그에게 라이를 돌보게 신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귀족들은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리더는 라이와 프랑켄슈타인이 혈맹을 맺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유로카이라는 성주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을 라이 곁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가주델은 라이가 다른 귀족들, 심지어 그를 신으로 여기는 이들조차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리더는 이것이 라이를 행복하게 한다면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그들 둘이 혈맹을 맺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했다. 리더가 라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프랑켄슈타인을 전달자로 삼았다. 그는 가주델과 만나 라이의 생명이 걸린 만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주의시켰다. 유로카이는 그곳에 와서 프랑켄슈타인에게 겨루자고 도전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들은 즉시 시작했다. 처음에 프랑켄슈타인은 유로카이의 힘을 따라잡지 못해 어두운 창을 사용했다. 레가르드는 프랑켄슈타인이 어두운 창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아챘다. 다시 제어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유로카이는 프랑켄슈타인에게 분노했다. 그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자가 라이와 혈맹을 맺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들이 귀족으로서 라이에게 다가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다. 그는 라이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파트너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켄슈타인이 이를 듣고 화가 났다. 유로카이가 라이의 진정한 감정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분노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억제할 수 없었고 그것이 그를 집어삼켰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유로카이의 한쪽 눈이 다쳐서 제주도와 레가르가 그들을 막으러 개입했다. 프랑켄슈타인이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을 때 라이와 그들의 리더가 도착했다. 라이가 프랑켄슈타인에게 접근했지만 그에게 공격을 당했다. 그는 피해 영역을 사용하여 프랑켄슈타인의 다음 공격을 막았다. 그때 그는 프랑켄슈타인과 피해 계약을 맺었고 그로 인해 프랑켄슈타인은 진정하고 의식을 잃었다. 프랑켄슈타인이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맨션에 있었고 즉시 라이에게 갔다. 라이가 차를 요청했고 두 사람 사이의 피해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피를 차에 넣어 라이가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주도는 프랑켄슈타인에게 라이와의 혈맹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이가 그와 함께 루카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고
그가 전 리더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라이가 다시 그곳에서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이것이 라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라이 이미 현재의 삶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 행복했다. 몇 시간 후 제주도는 루카돈으로 돌아가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레지스와 시에라가 그곳에 남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 루카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라스크리아와 다른 클랜 리더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레지스와 시에라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라스크리아는 제주도의 기억을 잃고 싶어 했지만 쉽지 않아서 시에라의 기억을 잃기로 결정했다. 그녀도 클랜의 리더였기 때문이다. 그는 루주크에게 시에라를 데려오고 제주도를 감금하라고 명령했다. 루주크의 형 라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시에라를 데려가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시에라를 그렇게 좋아했기에 그녀를 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고 라스크리아는 동의했다. 아리엘은 즉시 그의 임무를 시작하고 학교로 갔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고 그것은 라이와 다른 이들에게 즉시 느껴졌다. 건물에서 내려오자 그는 3명의 수호자를 만나 N21을 공격했다. 레기스와 시에라가 도착해 아리엘에게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아리엘은 시에라와만 대화하고 있었고 레지스에게 화가 나자 갑자기 그를 공격했다. 시에라의 명령에 따라 그는 레지스를 풀어주고 시에라에게 루카도니아로 함께 가자고 했다. 시에라는 이를 거절하고 아리엘을 보내지만 그는 즉시 그녀의 명령을 따르며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레지스는 프랑켄슈타인과 라이에게 아리엘이 시에라를 루카도니아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에라가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를 거부했을 때 루주크가 그를 가두고 나서 그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프랑켄슈타인이 타카오와 타오의 몸을 시험한 후 그들은 N21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에게 곧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왜냐하면 그의 병이 치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아마도 라이가 그날 밤 N21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N21에게 일어난 일에 실망했으며 아리엘이 그를 공격한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프랑켄슈타인에게 더 강해지도록 도와줄 것을 간청했다. 프랑켄슈타인의 지식과 시설을 이용하여 그들은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레지스와 시에라는 라이와 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레지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레지스는 그가 시에라를 얻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녀가 다음 클랜의 리더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또한 시에라가 현재 그들의 클랜 리더이기 때문에 시에라의 리더십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에라는 그날 아리엘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며 레지스에게 그녀를 걱정하지 말고 잠을 자라고 말했다. 시에라는 집을 나섰고 라이가 그것을 느꼈다. 라이가 시에라를 따라 나가려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프랑켄슈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장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에라가 라이에게 다가가자 그는 즉시 그녀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의 의미를 물었다. 아리엘은 자신의 감정이 시에라가 행동하도록 자극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에라를 레지스와 끔찍한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고 싶어 했다. 시에라는 아리엘이 그들에 대해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과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리엘은 화가 났지만 프랑켄슈타인이 갑자기 공격했다.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고 아리엘은 프랑켄슈타인을 몰라서 그의 속도에 놀라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영혼 무기 그란디아를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직 클랜의 리더가 아니었지만 이미 자신의 영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프랑켄슈타인을 공격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은 그녀를 비웃기만 했다. 그때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어두운 검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계속 싸웠고 그들의 공격력으로 인해 프랑켄슈타인의 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레지스가 그곳에 도착했고 시에라는 그들이 싸움을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는 아리엘에게 떠나자고 했다. 그러나 아리엘은 그녀의 지도자의 명령서를 보여주었고 시에라와 레지스는 즉시 무릎을 꿇었다. 레지스도 루카도니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아리엘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프랑켄슈타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라이에게 지도자들이 시에라를 다시 돌려보냈고 루카도니아의 제주도 상황에 대해 알렸다. 그는 제주도가 라이에 대해 지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 때문에 라이들은 루카도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리엘과 시에라가 루카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라스크리아는 즉시 그들에게 라이와 만났는지 사실인지 물었다. 시에라는 대답을 거부하자 라스크리아는 그녀의 힘을 사용해 진실을 찾아냈다. 아리엘은 시에라의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라스크리아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과 맞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야기할 때 라스크리아는 시에라에게 하던 행동을 멈췄다. 라스크리아는 한국에게 시에라를 멀리하라고 요청하고 또한 나자크에게 제주도에 다시 물어보라고 전했다. 그동안 라이,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레지스는 루카돈니아로 향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프랑켄슈타인은 세 사람에게 티투라블리는 약을 주어 그들의 힘을 증강시켰다. 그는 그들이 라이와 함께 떠날 때 유니온 사람들이 다시 공격할 경우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클랜의 리더들은 제주도와 시에라의 감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으며 라스크리아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에게 인간 세계에서 비행기가 루카돈니아 근처의 해변에 추락했다고 전하러 왔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곳에서 비행기의 일부만 발견되었다. 그때 라이의 일행이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라이가 집에 들어서자 그는 어떤 오라를 느끼고 프랑켄슈타인이 레지스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라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레이드의 주무기인 라그나로크를 보았다. 레지스는 집 근처 숲에 영웅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들을 확인했다. 그는 그들과 싸웠지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의 적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둘러싸게 되었다. 갑자기 그들 중 몇 명이 총격에 맞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RK4라고 소개했고 M21, 타케오, 타오로 변신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적의 리더를 무찌르고 레지스는 그들이 루카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프랑켄슈타인에게 루카돈니아에 왜 왔는지 설명하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들 중 4명에게 제주도와 시에라가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가 그 두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노벨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었으며 이전 리더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M21 이 라이도 레지스처럼 노벨인지 물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그것이 맞고 틀리다고 대답했다. 그는 노벨이 하나의 노벨 그룹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벨은 다른 노벨과는 다른 존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노벨은 라이와 다름 아닌 리잘에서 카두스 에트로마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프랑켄슈타인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라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지스는 그들의 클랜 리더가 라이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가 성에 위치한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디스는 라스트리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라이 그룹이 실제로 불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레지스는 취소된 지역에서 중앙명령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라이의 저택이 취소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라스트리아는 루디스에게 군인들이 이동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라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지스의 행동을 통해 라스트리아는 그것이 제주델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판단했으므로 영원히 눌러 잠들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랜의 리더들은 충격을 받았고 라스트리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클랜 리더들이 제주델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라스트리아는 제주델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델로 가는 길에 그는 아버지가 라이에게 부족의 리더가 되고 싶냐고 묻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가 여전히 라이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제주델의 감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라이의 로케도니아 복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제주델에게 그와 라이가 발견한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했다. 제주델은 자신과 라이가 발견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라이에게 영원히 잠들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로 인해 라스트리아는 더욱 화가 났다. 라스트리아는 다른 부족의 리더들에게 제주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알리고 라작과 코레에게 라이의 무리 공격을 지시했다. 시에라는 군인들이 라스트리아의 제주델에 대한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영혼의 무기로 다리를 무너뜨렸다. 라이가 감옥으로 향하는 동안 레지스와 M21은 사냥꾼인 척하며 경비를 지킨다. 그들 뒤에서 타케오와 타오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갑자기 레지스를 만나고 제주델의 결정을 전한다. 레지스는 듣고 놀라했지만 앞으로 달려가고 M21이 그를 공격해 피한다. 그 후 M21은 레지스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고 그들이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몇 분 후 파리우스와 레지스는 레지스를 본다. 레지스는 그를 따라가고 있지만 파리우스가 그를 멈추고 자신이 그를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M21이 계속 싸우는 동안 다케오와 타오는 멀리 숨고 R, A, L을 찾습니다. R, A, L이 도착할 때까지 그들이 그의 감옥에 빠지자 다케오의 무기를 사용해 그를 쏩니다. 하지만 R, A, L은 그의 영혼의 무기를 꺼내고 라이와 프랑켄슈타인도 그것을 봅니다. 그들은 걷고 있지만 라이도 프랑켄슈타인이 M21에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M21은 상대를 지키기 어려워하고 R, A, 테이크오의 무기를 쉽게 막을 수 있다. 그들은 R, A, L에 맞서고 있다. 가까이서 싸웠지만 힘을 유지할 수 없었다. 레지엑스가 갑자기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나서 그들 두 명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R, A, M21을 공격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이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레지엑스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레지엑스는 상처를 입었고 프랑켄슈타인이 R, A, L의 공격을 피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전투를 계속하는 동안 R, A, L은 레지엑스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R, A, L에게 그들의 영혼의 무기를 결합하자고 제안한다. 사실 이 무기는 이전 부족의 지도자인 그의 아버지 레이거의 원래 영혼의 무기 일부였다. 레지엑스는 아버지가 그의 영혼의 무기를 분리한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반대로 레이거는 새로운 부족의 지도자인 레이거에게 이를 두 개로 나누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 레지엑스가 대치할 때 그는 레지엑스에게 루카도니아를 잠시 떠나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면 돌아오라고 말한다. 레지스는 이를 거부하며 그의 클랜 리더처럼 그도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코레아는 그가 성에 도달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지나쳐야 한다고 말했다. 라에가르는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힘 차이 때문에 코레아를 쏠 수 없었고 그는 그들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자였다. 그가 견뎌왔던 병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세아라가 제주 처형을 막으러 가려 할 때 로사리아가 그녀를 막고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세아라는 거부했고 그때 로사리아가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세아라는 즉시 저항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무기를 꺼내고 싸우기 시작했다. 세아라는 클랜의 리더 중 한 명이었지만 로사리아의 힘을 따라잡지 못했다. 제주델은 세아라와 라이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부족장에게 보여주었고 그가 보기에 라스크리아가 라이에게 그렇게 화가 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는 심지어 이전 부족장이 왜 그에게 왕국을 넘기려고 했는지 그리고 왜 라이도 왕국 수용 요청을 거절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라스크리아가 감정에 휘말리게 두었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루카도니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부족장은 제주델이 라스크리아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와 동의하지 않았다. 라스크리아는 마지막 무기인 라그나로크를 들고 제주델에게 다가갔다. 그가 처벌을 받기 전에 라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제주델이 영원히 감시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케이가 바로 그를 막았다. 케이는 반복적으로 공격하지만 라이에게는 공격조차 하지 않는다. 로사리아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한다. 라이가 로사리아의 공격을 되받아칠 때 루디스도 이를 막기 위해 돕는다. 그러나 그가 한 공격은 라이에게 모두 파괴된다. 라이가 정신조종 능력을 사용하자 그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게 된다. 시에라는 오직 한 리더만이 클랜 리더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주델은 리더가 모든 리더보다 더 높은 존재이지만 더 강력한 리더라고 언급한다. 라스크리아가 라이에게 접근하고 다른 리더들도 즉시 그의 아우라를 느낀다. 그들은 즉시 성으로 돌아갔고 프랑켄슈타인도 뒤따랐다. 라스크리아는 반복적으로 공격했지만 라이를 죽이지 못했다. 그때 라스크리아는 자신의 혈액의 힘을 사용했지만 라이가 쉽게 그것을 파괴했다. 세 명의 클랜 리더가 라이를 보호하기 위해 라스크리아 앞에 섰다. 그들은 함께 라이를 공격했지만 라이에게 명중시키지 못했다. 라이가 자신의 혈액의 힘을 사용했고 라스크리아는 라이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혈액의 힘으로 맞섰으며
라이를 명중시키는데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무서웠고 프랑켄슈타인도 라이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 라이가 라스크리아에게 다가가 다른 라그나로크를 가져갔다. 라스크리아와 라그나로크의 관계에서 그의 아버지 또는 이전의 리더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라스크리아와 이야기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루카도니아에서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영원히 훈련하기로 선택했는지 설명했다. 그는 리더들이 원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았다. 짧은 시간만 사는 약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은 자신의 수명을 늘리고 더 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것은 그가 리더들의 결핍으로 보는 진화이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리더들이 발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믿는 클랜의 리더들과 다른 높은 리더들과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에게 루카도니아의 미래를 새로운 세대를 위해 믿기 위해 오주의 잠을 이루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새로운 세대를 인도하기 위해 제주대를 정당화하지 않았다. 클랜의 지도자들이 제주델이 왜 그들에게 직접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제주델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다른 지도자들 사이의 갑작스러운 사건 때문에 클랜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혼란스러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는 다음 지도자가 될 라스크리아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누군가 이 기회를 잡아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라이를 모든 것의 원인으로 비난했다. 그는 클랜의 지도자들이 라스크리아를 돕기 위해 단결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루카도니아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주어질 형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이 갑자기 나타나고 곧바로 레지스를 통해서입니다. 레지스는 또한 라스크리아에게 그가 자신의 실수로 클랜의 지도자들을 처벌할 것이라면 그도 처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과 루주크는 레지스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클랜의 지도자들이 지도자와 귀족 백성을 지지하는 다음 순서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클랜의 지도자들은 라스크리아에게 요청했습니다. 라스크리아는 제주델에게 다가가 그와 사라의 포획을 해제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제주델에게도 몸을 숨겼습니다. 조상 지도자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전 그는 라스크리아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상실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라그나로크는 또한 하나가 되었고 라스크리아가 곧 장악하게 되었다. 그들이 견딘 병에서 회복할 때 프랑켄슈타인은 그들에게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레지스와 시에라도 스스로 올 것이며 그들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라이의 상황에 따르면 그는 아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이가 조상들의 지도자들과 항상 대화하던 곳에 있을 때 라스크리아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라이가 조상들의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했다. 그들은 그가 탑 위에서 자신의 추종자가 되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그는 라이가 라스크리아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다. 그녀가 조상들의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될 때까지. 라이에 따르면 그는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라스크리아는 라이의 말에 갑자기 웃었다. 라이도 프랑켄슈타인과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노블레스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끝이다. 여러분이 즐기셨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업로드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